안녕하세요. 만백세 TV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평등권, 2번 노동 관련 권리, 3번 자유권, 4번 재산권, 5번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 분류되죠.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에는요,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인권 중 평등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1번 고용 형태,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 2번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3번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4번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 5번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은 평등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죠. 노동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등권에는요, 고용 형태, 연령, 성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종교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요. 학력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법은 1번 근로기준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 상속법.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상속법은 요양보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4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2번 근로자의 신체 검사 기록, 3번 근로시간이 포함된 취업 장소, 4번 취업 규칙 내용, 5번 기숙사 규칙, 기숙 제공 시. 정답은요? 그렇죠. 2번 근로자의 신체 검사 기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시간이 포함된 취업 장소, 취업 규칙의 내용, 그리고 기숙사 규칙이 있습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장의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2번 환기 및 채광관리, 3번 안전보건교육 실시, 4번 업무 배치 변경 시 미리 공지, 5번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업무 배치 변경 시 미리 공지는 건강 문제에 관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1번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2번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3번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4번 작업 중지 시 근로자 처벌, 5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추가 교육.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작업 중지 시 근로자 처벌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죠.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는 안전보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내려줘야 하고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추가 교육이 당연 실시되어야 합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대처 방안이 아닌 것은 1번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한다, 2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모든 피해 사실을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4번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5번 상습적인 경우 증거를 확보해 둔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것보다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요. 모든 피해 사실을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상습적인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8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장교양 기관장의 올바른 조치는 1번 성희롱 피해자에게 다른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 2번 성희롱 가해자를 즉시 해고한다.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한다. 4번 사건을 기관 내부에서만 조용히 해결한다. 5번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요.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9번 장기요양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2번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금지, 3번 행위자 징계, 4번 성희롱 처리 지침 문서화, 5번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음.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사건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할 때 취해야 할 조치는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을 교육하고요.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고요.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성희롱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언어적 행위, 2번 육체적 행위, 3번 시각적 행위, 4번 경제적 행위, 5번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경제적 행위는 아니죠. 그럼 성희롱 행위의 유형에는 언어적이고 육체적이고 시각적이고 그다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3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할 수 없다. 5번 사업장이 폐업해도 재요양,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퇴직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요. 보험급여는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고 있고요. 산재를 당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안 되고요. 사업장이 폐업해도요. 재요양,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기관이 해야 할 조치는 1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2번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다. 3번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대처한다. 4번 피해자에게 다른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5번 가해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해주고 거기에 따른 상황에서 대처해주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가 폭언이나 폭행 당했을 때 기관이 해야 할 조치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도 계약이 가능하다. 2번 산업재해는 신체적 재해만 해당된다.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은 2년에 1회 실시한다. 4번 장교양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장기 요양기관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법적 권익보호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계약이 가능하지 않죠. 신체적 말고도 정신적인 것도 가능하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1회고요. 요양보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 2번 업무 관련 폭언과 폭행 방지 조례 제정, 3번 취업 및 창업 지원, 4번 산재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5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산재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이것은 기관이나 사업주의 책임이고요.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업무 관련 폭언과 폭행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취업, 창업 지원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